자, 이제 행렬의 곱셈에서 그 연산 법칙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자, 예시사항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같이 문항 해석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행렬의 곱셈에서 성립하는 것과 성립하지 않는 연산 법칙을 한번 정리를 쭉 해드리면 자, 첫 번째 자, AB 곱한 거랑 BA 곱한 것은 분명히 결과가 다르다는 걸 인지를 했으니까 자,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 걸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뭐냐면 곱하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A를 먼저 곱하냐 B를 먼저 곱하냐가 자, 완전히 다른 행렬의 결과를 만드니까 자, 행렬의 곱셈에서는 곱하는 순서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인 거고 자, 이러한 곱하는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단위 행렬의 곱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말하는 것을 쌤이 이렇게 좀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런 것들인데 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봅시다. 자, 내가 AB 행렬이랑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가보자. 잠깐만. 자, A랑 B 행렬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양변에다가 같은 행렬을 곱할 수 있는 연산이 생기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분명히 양변에 똑같은 행렬을 곱하게 되면 C라는 행렬을 곱했을 때 자, 여기 A 행렬이랑 B 행렬이 같으니까 내가 거기에다 똑같은 행렬 C만 곱한다 쳤을 때 자, 등식의 성질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A 곱하기 C 행렬인 AC 행렬이랑 자, BC 행렬은 같다라고 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곱하기 C 행렬을 할 때 자, C 행렬이 모두 어디에 곱해지느냐가 중요하냐면 자, 모조리 뒤에 곱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A 곱하기 C 행렬이랑 C 곱하기 B 행렬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행렬을 뒤에서 곱하는 것과 앞에서 곱하는 결과는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BC랑 CB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하나는 뒤에서 곱하고 하나 앞에서 곱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여기 있는 등식의 관계에서 앞쪽에다가 똑같은 행렬 C를 곱하는 것은 이 또한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CA 행렬이 CB 행렬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행렬들이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단위 행렬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랑 E 행렬을 곱한 거나 자, E랑 A 행렬을 곱한 것은 어차피 같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단위 행렬은 뒤에 곱해져 있든 앞에 곱해져 있든 자, 순서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마구잡이라는 표현이 좀 위험하긴 하네. 당연히 성립하지만 단위 행렬에 대한 곱셈은 어쨌든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걸로 하죠. 자, 교환법칙 다음에 이제 수의 연산에서도 많이 다루는 게 자, 결합법칙인데 자, 행렬에서도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즉 A에다가 BC 행렬을 곱한 거랑 자, AB 행렬을 먼저 곱셈한 다음에 C라는 행렬을 곱한 연산은 서로 같은 연산이 될 수밖에 없고 자, 여기에서 가로를 풀어서 A, B, C를 그냥 이렇게 자, 순서에 맞게 계산한 것도 자, 등호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제 분배법칙인데 여기도 중요합니다. 자, A에다가 B 더하기 C 행렬을 곱한 게 자, AB 행렬 더하기 AC 행렬이랑 자, 같다라는 거 앞에서 우리 한번 짧게 설명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 자, 그럼 여기에서 자, B 더하기 C 행렬에다가 A를 곱한 전개 결과는 자, B가 앞에서 곱해지니까 얘는 BA 더하기 CA로 전개를 해야 되고 이 둘의 행렬의 곱셈의 결과는 자, 당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자, 일반적으로는 자, 다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당연히 A랑 B 더하기 C의 자리를 바꾸어 곱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풀어주는 관계가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면 반대로 묶어주는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여기에서 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봅시다. 자, 그럼 묶어주는 연산이란 건 어떻게 보면 인수분해의 느낌이다. 그쵸? 자, 근데 그 인수분해를 할 때도 곱해진 행렬의 앞뒤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들은 둘 다 A가 앞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묶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만약에 나한테 AB 행렬에다가 CA 행렬이 더해졌으면
똑같은 행렬이 곱해져 있긴 하지만 한 번은 앞에 한 번은 뒤에 곱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A로 묶어서 계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개 결과가 얘는 AB 더하기 AC 행렬로 나와야 되고, 자, AB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CA랑 AC 행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인수분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 어떤 위치에 곱해진 것들만 인수분해가 가능하냐면 같은 위치 또는 같은 순서로 곱해진 대상들만, 자, 곱해진 행렬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이 인수분해를 왜 하는지는 쌤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자, 여기 예시 보면서 내용 정리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럼 A제곱 더하기 만약에 AB 행렬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A의 제곱 행렬은 어차피 AA 행렬로 가도 좋으니까, 자, 여기서 A가 모조리 앞에 곱해진 게 눈에 보이게 되고, 그럼 얘는 A를 앞에서 묶으면서 A 더하기 B 행렬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A제곱 더하기 만약에 BA 행렬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얘를 A 똑같이 곱해졌네 하면서 A를 막 묶어가지고 A 더하기 B로 나타내도 되느냐? 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얘도 지금 풀어서 적어보면 AA 곱해진 거에다가 BA를 지금 곱하는 거니까 이번에 A는 뒤에서 동시에 곱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A 더하기 B가 앞쪽에 생기고 뒤에 A를 곱한 자, 식의 결과가 생겨야 되므로 자, 인수분해된 결과도 서로 다른 결과다라는 거 인지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둘은 서로 다른 행렬이기 때문이다. 그쵸? 우변이 다르면 좌변도 다른 게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럼 쌤이 지금 이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왼쪽은 있잖아. 지금 행렬의 곱셈을 몇 번만 하냐면 한 번만 해도 돼요. 자, 근데 오른쪽은 각각의 행렬들을 곱셈을 해야 되니까 지금 곱셈을 몇 번 하냐면 2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행렬은 곱셈이 간단합니까? 덧셈 뺄셈이 간단합니까? 당연히 덧셈 뺄셈이 훨씬 간단하니까 곱셈의 횟수를 줄일수록 효율적인 연산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좌변에 있는 식이 곱셈을 한 번만 하는 거니까 자, 이쪽 연산이 훨씬 계산이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 이해를 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알아보겠죠.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쌤이 행렬 곱셈 계산하는 거 나중에 하나씩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보죠. 자, 행렬의 곱셈에서 행렬끼리 곱할 때는 순서가 중요하지만 자, 실수배에 대한 내용들은 실수배는 순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양변에 A랑 B를 곱할 때 자, AB 곱한 거랑 BA 곱한 것은 똑같은 결과죠. 실수의 연산에서는. 그쵸? 그럼 이 실수의 연산에서는 두 개 곱할 때 순서는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행렬에서도 실수배를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KA배 되는 실수, 요 행렬에다가 B 행렬을 곱셈한다고 하면 이 행렬 A와 B의 곱셈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실수배의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KA 곱하기 B 행렬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 K가 사이에 들어가면서 A 행렬에다가 자, 그대로 KB 행렬을 곱셈하는 결과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럼 얘는 AB 행렬을 순서대로 먼저 곱한 다음에 자, 마지막에 실수배하는 것도 자, 계산 결과가 똑같다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실수배에 대한 지금 연산은 이 실수배 K배가 어디에 들어가 있든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렬에서의 기본적인 연산 법칙들이 실수, 우리 숫자에서의 연산 법칙들이랑 조금 다르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놓고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뒤에 쌤이 나중에 영인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거기는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행렬의 곱셈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 내용들을 좀 보는 걸로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이 실수에서 하던 거랑 행렬에서 하던 거랑 조금 다르다라는 거 인지가 돼야 되고, 자, 그 내용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A 더하기 이제 B의 제곱 행렬은 A 더하기 B 행렬이 2번 곱해진 결과고, 요거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거 순서대로 곱하면서 A가 앞에 다 곱해지니까 A제곱 더하기 AB 행렬이 먼저 생겨요. 자, 요거 곱할 때는 지금 B가 앞에서 곱해지니까 BA 행렬 생기고 B제곱 생기기 때문에 플러스 BA 더하기 자, B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A-B의 전체 제곱 행렬은 A-B 행렬이 2번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순서대로 분배 법칙 적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다시 플러스 b제곱 행렬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합차도 한번 해봅시다. a 더하기 b 행렬이랑 a 마이너스 b 행렬을 곱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전개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b 먼저 생기고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a 마이너스 b랑 a 더하기 b 행렬은 지금 이렇게 두 식끼리 자리를 바꾸어서 곱셈을 한 거다. 그쵸? 그럼 교환법칙 성립 안 하니까 이 전개 결과도 당연히 다른 결과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a제곱에다가 이번에는 플러스 ab가 먼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행렬 곱셈되면서 뒤에는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제곱 행렬이 되니까 자, 여기 제곱된 행렬의 모양들은 똑같지만 가운데 있는 항들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곱셈 결과는 당연히 서로 다르다는 거. 합차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자, 지수의 분배가 성립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AB의 전체 제곱 행렬은 자, AB랑 AB를 곱하는 행렬이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A제곱이랑 자, AB랑 A제곱, B제곱 이렇게 행렬로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자, 두 행렬 사이에 A랑 B를 곱한 행렬이랑 B랑 A를 곱한 행렬이 서로 같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이 두 행렬 사이의 곱셈에서는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하는 거라서 여기 있는 모든 거듭 제곱에 대한 모든 계산들이 우리가 알듯이 곱셈 공식의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AB가 AB 대신에 BA 대신 우리가 AB를 넣을 수 있는 거니까 AB 더해서 2AB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A-B의 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합차에서도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어차피 여기 있는 두 행렬이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른 행렬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 BA를 AB로 바꾼다 치면 자, 서로 이제 요 둘은 역원의 관계의 덧셈이니까 이렇게 상쇄되면서 없어지겠죠. 그럼 얘는 곱셈 공식 전개하듯이 합차에 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마찬가지로 A-B랑 A 플러스 B도 전개했을 때 이 사이에 가운데 있는 항이 없어질 거니까 똑같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AB의 전체 제곱에 대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BA를 AB로 바꿀 수 있으니까 AA, BB 순서대로 곱해질 수 있기 때문에 A제곱, B제곱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해서 이렇게 AB랑 BA가 서로 같다는 전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는 곱셈 공식을 자, 모조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보자. 그 문제 조건에서 이제 이와 같은 곱셈 공식이 성립되는 형태의 두 행렬이다 라는 말인 즉슨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른쪽 관계가 성립하면 AB랑 BA 행렬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에 대한 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으면 자, 이 식의 계산을 직접 해서 등호관계 성립하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A랑 B 곱한 행렬이랑 B랑 A 곱한 행렬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쌤이랑 간단한 예시 문항 하나 보고 나서 단위 행렬에 대한 곱셈이나 인수분해에 대한 활용법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라 그랬어요. 자, 이미 두 행렬에 대해서 A랑 B 행렬 곱한 게 B랑 A 행렬이랑 곱한 거랑 같다.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치? 자, 이걸 기본으로 니은 A 더하기 B 제곱 행렬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거 충분히 연습했으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거 바로 볼 수가 있는 상태인 거고 디귿에서 A의 BC 행렬을 계산한 게 AB 행렬을 계산한 다음에 C를 곱한 거랑 같다. 이거는 결합법칙 성립하는 거니까 된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리을. 만약에 4A에 세제곱 행렬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아까 실수배는 곱하는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K의 위치를, 실수의 위치를 자리를 바꿔서 계산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4A 행렬이 이렇게 3번 곱해지는 거니까 자, 실수 4끼리 먼저 3번 곱하면서 64 만들고 나면 A의 세제곱 행렬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4A의 전체 세제곱 행렬은 우리가 아는 지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순서대로 확인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미음.
A가 영행열이면 미안해요. 자, A가 영행열이면 A가 영행열이면 AB를 곱한 행열도 영행열이다. 그쵸? 우리가 어떤 영행열이랑 다른 행열을 곱하게 되면 어차피 모든 성분이 0인 대상과 곱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계산 결과는 영행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니은과 같은 관계는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옳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걸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나한테 A라는 행렬이 예를 들어서 1빵이 1로 주어지고, 자, B라는 행렬이 -1, -1 이렇게 주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두 행렬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자 BA 더하기 B제곱 행렬을 계산을 하라 그랬어요. 자, 이런 행렬을 이제 우리 보고 계산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물론 예를 봤을 때 A 더하기 B제곱 행렬이라는 거 바로 아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거 해석할 때는 우리가 차곡차곡 인수분해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요 두 개의 행렬은 지금 A가 앞에 곱해져 있는 행렬로서 자, 그대로 A 더하기 B로 묶어낼 수 있겠다. 그쵸? 자, 그 이 뒤에 있는 행렬은 B가 모조리 앞에 곱해져 있다고 보면 플러스 B에 다시 A 더하기 B 행렬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이 다음 식에 대한 행렬도 이렇게 A 더하기 B라는 행렬도 동시에 뒤에 곱해져 있으니까 공통인수로서 사용해도 좋다라는 뜻이고, 그럼 A 더하기 B를 이렇게 뒤쪽에서 묶어내면 앞쪽에서 다시 A 더하기 B 행렬이 남는 거기 때문에 자, 같은 행렬에 대한 이 곱셈은 자, 거듭제곱으로 계산해도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되는 형태의 식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 있는 1번의 행렬을 직접 계산하려면 곱하기를 한 번 여기서도 해야 되고 2번, 3번, 4번이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고 나면 A와 B 행렬을 더한 다음에 제곱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곱셈을 몇 번만 해도 되냐면 한 번만 해도 되니까 이런 행렬의 계산법이 당연히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A와 B의 행렬을 덧셈을 하면 A 더하기 B는 자, 성분끼리 자리 맞춰서 더하니까 자, 빵 1, 1, 2가 될 거고 자, 이 행렬을 지금 제곱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 두 번 곱하면 빵 1, 1, 2랑 그대로 빵 1, 1, 2랑 자, 계산했을 때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0 곱하기 0 더하기 1에서 1 자, 0 더하기 2 해서 그대로 2 다시 0 더하기 2에서 2 자, 1 더하기 4에서 5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셈이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문제도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AB가 정의된 상황의 행렬에서 우리한테 이런 계산도 좀 요구한다고 해보죠. 나한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자, BA 다시 마이너스 2B제곱의 행렬을 연산을 하래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직접 다 곱셈하면서 연산하기에는 곱셈 횟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 이 둘이 한번 묶어내보면 A가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A 앞으로 꺼내면서 A-2B 행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더하기 얘는 B가 앞에 다 곱해져 있으니까 자, B로 묶어내면서 A-2B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A-2B가 모조리 뒤에 곱해져 있으니까 A-2B를 뒤에서 이렇게 묶어주고 나면 그대로 앞쪽에서 A 더하기 B 행렬이 남으니 곱셈은 한 번만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A와 B를 더한 행렬 아이고 아까 있었는데 괜히 지웠네. A 더하기 B 행렬은 빵 1, 1, 2가 됐고 자, A에서 이제 2B를 빼는 겁니다. 그럼 얘의 성분에서 이걸 2배에서 빼는 거니까 자, 얘의 성분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해주면 3 0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2 2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해주면 4
1에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곱셈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 줄에서 찌릿찌릿 곱셈하면, 자, 0 더하기 4에서 4, 0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3 더하기 8에서 그대로 11,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하고 분배 법칙을 활용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죠. 세 번째 예시로 자, 우리한테 A 행렬이 이제 성분이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자, 1x, y, 2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자, B 행렬은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성분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보죠. 자, 이 관계에서 A 더하기 B 제곱 행렬을 계산했더니 얘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인 게 성립될 때 자, 그러할 때 실수 XY 값을 한번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을 더해서 직접 좌변을 제곱한 행렬의 연산 결과랑 자, 우변에서 이거 제곱해서 이거 두 개 곱해서 2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해서 계산한 게 같다는 걸 확인하라는 지문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 해석을 봤을 때, 요 조건을 봤을 때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건 AB 행렬이랑 지금 BA 행렬이 서로 어떻다는 얘기?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뭐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이거 그냥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하면 이렇게 나타나겠다. 그치? 그럼 얘가 지금 우변에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된다는 얘기니까 B제곱, B제곱, A제곱, A제곱 없어지면 AB 하나씩 까먹고 나면 BA가 AB다 라는 결론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뭐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당연한 사실인 거 전개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쓰자는 조건은 AB랑 BA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A랑 B 순서대로 곱하면서 AB 행렬의 좌변을 연산을 해주면 이렇게 곱하고 더하면서 1 빼기 X 이렇게 곱하고 더하면서 3 빼기 2X 자 이렇게 곱하고 더하면서 Y 마이너스 2 자 다시 3Y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요 행렬의 계산 결과가 이제 자리 바꿔서 곱할 거니까 자 여기 오른쪽에다가 1XY2라는 자 A 행렬 적을게요. 그럼 BA 행렬 곱하면 1 더하기 3y가 되겠죠. 자, x 더하기 6이 생길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y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생겨요. 그럼 이들이 서로 같은 행렬이니까 방정식 풀기 쉬운 걸 먼저 보는 건데 요거 두 개 하면 미지수 두 개 생기니까 별로고 3 빼기 2x랑 x 더하기 6 같다 그러면 자 요거 두 개 같으면 x 미지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3-2x가 x 더하기 6이다를 푸는 게 훨씬 간단하겠죠. 자, 2x 넘어가면서 3x는 6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3이니까 자, 가능한 x 값은 마이너스 1인 거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y도 이렇게 두 성분이 같다라고 하면 y 값이 바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2y 넘어가면 3y고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1 되는 거니까 자, 실수 y의 값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쵸? 그럼 쌤이랑 이제 그 단위 행렬에 대한 곱셈 계산이라 자, 영인자라는 거 조금 배우고 갑시다. 자, 영인자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왜 영인자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지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우리가 실수에서는 방정식을 풀 때 A랑 B를 곱했을 때 어떤 A랑 B라는 숫자를 곱했을 때 0 된다 그러면 자 1호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쵸? 그런데 행렬에서는 있잖아요. A 행렬이랑 B 행렬을 곱해서 0행렬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A 행렬이 된다, A가 0행렬이다 또는 B가 0행렬이다 라는 표현은 자,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쌤이 그냥 예시의 행렬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A 행렬이 11 마이너스 22 이렇게 나와 있고 자, B 행렬이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요 행렬 두 개 곱셈하면 1 빼기 1 되면서 0 될 거고 1 빼기 1 되면서 0 될 거고 2 빼기 2 되니까 0 될 거고 2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0 되니까 0행렬을 만들 수 있다. 그치?
그런데 이 앞에 있는 A 행렬도 현재 영행렬이 아닌 상태고 뒤에 있는 곱해지는 이 행렬, B 행렬도 영행렬이 아닌 상태지만 그러한 둘을 곱해서 지금 무슨 행렬을 구성할 수 있냐면 영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이와 같은 곱해서 0이 되는데 각각의 행렬이 0이지 않은 이런 A와 B라는 행렬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영인자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해석은 먼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얘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A가 영행렬이라고 이미 정의된 상태라면 분명히 A와 B라는 행렬을 곱했을 때는 결과가 영행렬이다 라는 사실은 참으로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요들의 조건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했을 때 A, B를 곱한 행렬이 0이라고 해서 우리는 A가 영행렬이다 또는 B가 영행렬이라는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둘을 곱해서 영행렬이 된다고 해서 각 행렬이 0이다라는 전제 조건은 절대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살짝 확장을 해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A- 그럼 B 행렬이랑 A-C 행렬을 곱해가지고 영행렬이 되었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우리가 예전부터 방정식 풀듯이 두 개 곱해서 0이네? 그럼 얘가 영행렬 된다 또는 얘가 영행렬 된다 해가지고 A는 B행렬이다 또는 그대로 A는 C행렬이다 이렇게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 있는 각각의 행렬이 영행렬이 아니라도 그대로 영인자로서 영행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사고 확장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방정식 풀 때 2차 방정식 풀면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풀었다. 그쵸? 그래서 어떤 두 행렬의 곱이 0일 때 인수분해해서 각 행렬이 영행렬이 된다. 0이 된다. 이런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정식처럼 풀 수 없다는 얘기야. 행렬의 연산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AB 행렬이랑 AC 행렬이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상태면 A에다가 지금 똑같은 행렬 A가 앞에다 곱해져 있고 그럼 여기에 B라는 행렬이랑 C라는 행렬이 당연히 서로 같을 수밖에 없지 않냐? 왠지 참인 것처럼 보인다. 그쵸? 아까 등식 성립할 때 양변에다가 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A가 B이면 양쪽에다가 같은 순서로 곱하면 AC랑 BC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얘 반대 과정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A랑 B가 똑같다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AC 행렬을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AB 행렬 마이너스 AC 행렬은 영행렬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앞에 있는 A 행렬을 묶어내면 B 마이너스 C가 영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각각이 꼭 영행렬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얘들이 각각 영행렬이 안 되더라도 영인자로서 영행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B랑 C가 같다는 얘기를 꼭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해서 AC랑 BC가 같다는 거에서 뭐야 방정식 풀듯이 CC 약분하면서 AB가 같다는 결론은 잘못된 결론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식의 조작은 가능하지만 내 마음대로 방정식처럼 풀 수는 없다. 이게 행렬의 곱셈에서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인자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단위 행렬에 대한 연산까지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아까 우리가 단위 행렬의 곱셈은 순서에 관계없이 교환법칙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곱셈 공식도 만약에 단위 행렬로 구성된 대상이 있다고 해보죠. A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행렬을 계산한다 치면 원래라면 A 더하기 2를 이렇게 두 번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분배해주면서 A제곱 더하기 요거는 A 곱하기 2인데 그냥 이제 단위 행렬은 1의 곱셈이니까 A라고 만들어도 되고 여기서도 그럼 A가 생기고 여기서는 지금 플러스 2제곱이 되겠죠. 2제곱은 어차피 2랑 똑같겠죠. 그치? 1 곱하기 2는 1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A랑 A 행렬을 더하면 얘는
2a 행렬로 표현하면서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e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위 행렬에 대한 곱셈 공식은 우리가 아는 형태로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않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2a-3e 형태의 거듭제곱의 행렬 계산도 이렇게 4a 제곱 마이너스 그대로 12a 플러스 9e 제곱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럼 단위 행렬의 곱셈에서는 이렇게 적어줍시다. 우리가 아는 곱셈 공식과 그 변형을 모조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a 더하기 e 행렬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e 제곱의 행렬을 계산하라고 하면 이거 우리가 실수 연산해서 a 뿔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곱한 꼴이니까 요거는 a 3승 더하기 b 3승으로 계산이 가능한 곱셈 공식 변형이었다. 그죠? 그럼 이것도 단위 행렬에서는 그냥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이렇게 계산해도 좋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의 거듭제곱들은 어차피 다 2로 표현 가능하니까 이렇게 간단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들이 또 정리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e 행렬이 0행렬이다 라고 되어 있는 상태이면 우리 이제 이 식을 보고 양변에 똑같은 행렬은 곱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앞쪽에다가 양변에다가 a 더하기 e 행렬을 곱하면서 어차피 0행렬은 앞에다가 a 더하기 2를 곱해도 결론은 0행렬일 수밖에 없겠다. 그쵸? 그래서 요거 거듭제곱 계산하면서 a 세제곱 더하기 e의 행렬이 0행렬이 된다는 결론을 통해서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행렬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복잡하게 거듭제곱 행렬 연산을 하지 않아도 단위 행렬로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위 행렬의 곱셈이 곱셈 공식의 변형들을 곱셈 공식이나 그 변형들을 모조리 쓸 수 있다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도 이제 한번 해보죠.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만약에 A 행렬이 2빵빵3으로 주어진 행렬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이러한 문제에서 첫 번째 A-E 행렬이랑 A 플러스 E 행렬이랑 A제곱 플러스 E제곱 행렬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A제곱 플러스 그냥 1호가 나타날게요. A 4승 플러스 E 행렬까지 곱해봅시다. 지금 단위 행렬에 대한 곱셈 계산이고, 그럼 단위 행렬에서는 우리가 아는 곱셈 공식 써도 되니까 이거는 합차이에서 A제곱 마이너스 E 행렬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연쇄적으로 합차가 이제 일어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합차가 일어나면 얘의 계산 결과는 우리가 실수 연산하듯이 A 8제곱에서 A 8제곱에서 단위 행렬을 빼서 계산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A 행렬에 대해서 A의 거듭제곱 행렬을 봐야 돼요. 그럼 A제곱은 2빵빵3에서 2빵빵3을 곱하는 거니까 그대로 계산해보면 4 더하기 0,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0 더하기 0에서 여전히 0 되고 0 더하기 0에서 0 되고 0 더하기 3 두 번 곱해지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 A의 세제곱 행렬은 2의 제곱 그대로 빵빵 3의 제곱에서 또다시 2빵빵3이 곱해질 거고, 그럼 요거 계산하면서 2의 세제곱 더하기 0 규칙이 보인다. 그죠? 0 곱하기 0 0 곱하기 0 0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A 8승까지 가는 거니까 A의 8승 계산은 2의 8승 0 0 3의 8승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단위 행렬 빼는 거고, 그럼 여기서 단위 행렬 뺀다 치면 1빵빵1을 빼는 거니까 우리 연산 결과가 2의 8승이 256이죠. 근데 계산하지 맙시다. 3의 8승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얘가 2의 8승 마이너스 1에 빵빵 들어가고 3의 8승 마이너스 1 이런 구조로 행렬의 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렇게도 한번 가보죠.
자,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은 뭐 예를 들어서 4라고 주어진 상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자, 거기에서 이 행렬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이 행렬이 항상 영행렬임을 만족한대요. 그럴 때, 자, 다음 행렬들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근데 행렬 A의 성분의 합은 나와있지만 각 성분이 어떤 모양인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다. 그쵸? 그러면 자, 이 관계를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A 세제곱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요거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이제 곱셈공식 변형이 떠올라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고. 아, 이거 어디 갔니? 지워버렸네. 자, 곱셈공식 변형이 떠오른다는 생각인 거고, 이게 그러면 실수 연산에서 뭔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꼴의 식이 되는 게 눈에 보인다. 그죠? 자, 이게 0 된다는 식이 보이면 우리 양변에 x-1을 곱하면 x3승-1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얘도 양쪽에다가 뭐 곱하자는 얘기냐면 a-2 행렬을 모조리 곱하자는 얘기고, 그럼 좌변에 있는 행렬이 a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우변은 0행렬에다가 뭘 곱하든 0행렬이니까 a 세제곱 행렬은 단위 행렬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 세제곱이 단위 행렬이고, 그럼 단위 행렬 같은 경우는 잠깐만 이렇게 좀 적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모든 성분의 합이 4고 행렬 A는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돼 있어야 해요. 왠지 알겠죠? 우리가 A가 지금 2차 정사각 행렬이라야 이 단위 행렬도 2차 정사각 행렬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A가 3차 정사각 행렬이면 단위 행렬은 이렇게 성분 3개짜리가 되니까 모든 성분합은 자 2가 아니라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행렬의 규모도 중요하다는 거 알려주면서 자, 네가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요놈의 모든 성분의 합은 2가 된다라고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걸로 합시다. 나한테 만약에 A의 10승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A 행렬한 계산의 결과에 모든 성분합을 또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방금 A 세제곱이 단위 행렬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 거니까 얘는 A는 3번 곱할 때마다 단위 행렬 되는 거예요. 그럼 3번 거듭제곱에서 1 되는 개념이니까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A의 6제곱은 A 세제곱이 2번 곱해지는 거니까 자 단위 행렬 2개 곱하는 거라서 얘는 2제곱이 되고 당연히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A에 대한 3의 배수의 거듭제곱들은 전부 다 단위 행렬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 A의 10승을 A 9승 곱하기 A라고 바꾼다 치면 단위 행렬에다가 A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A 행렬에서 A 행렬을 빼는 거라 자 0행렬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모든 성분합은 당연히 빵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이제 3, 4차 방정식에 대한 뭐 어떤 그 오메가에 대한 성질 계산들이 자 여기 행렬에서도 쓰일 수 있는데 단 그것은 전부 다 여기 있는 단위 행렬들에 대한 곱셈공식 변형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블에 있는 몇 가지 예시사항들을 선생님이 조금씩 더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교재에서 앞에 있는 덧셈 뺄셈들은 여러분들이 자, 알아서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교재에, 자, 대표 예제 7번은 여러분들이 읽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78쪽에 예제 8번에 대해서는 쌤이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으니까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시는 걸로 하고 우리는 480쪽으로 옵니다. 480쪽도 설명했네요. 대표 예제 9번도 여러분들이 쌤이 예시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82쪽으로 한번 와봅시다. 자, 대표 예제 10번을 잠깐 볼게요. 자, 10번에 지금 첫 번째 행렬 A의 성분이 2빵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한테 이 상황에서 A-2 행렬이랑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 행렬의 자, 곱셈의 연산을 하래요.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쵸? 얘는 결국 A 세제곱 행렬에서 단위 행렬을 그냥 빼서 계산하면 되니까 A를 성실히 3번 곱한다라고 생각하면서 2빵 마이너스 3 그대로 2빵 마이너스 3 곱셈을 해줍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4, 0, 4, 자, 0, 0, 0, 마이 마 3, 마 5,
자, 0 그대로 9, 0, 9, 9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럼 A 세제곱은 자, 요놈에다가 다시 2빵 마이너스 1, 3 한 번 더 곱하면 되니까 자, 그대로 8, 0, 0, 0 자, 마10, 마9, 마19 자, 0, 39, 27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다. 그쵸? 여기에서 그럼 단위행렬 빼는 거니까 1씩 빼주면 저희 요행렬의 계산은 7빵 마이너스 19, 26 이렇게 구성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은 상태고 자,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A 행렬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한테 요놈에 대해 A 백승의 모든 성분합을 구하래요. 자, 그럼 얘를 이제 100번을 곱하자는 얘기인데 사실 여기에서 뭐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는 걸 쓰면 간단히 계산될 수 있는 구조가 자, 생기기도 하지만 자, 어줍지 않게 그걸 배워서 공부를 하면 괜히 내신에서 이상한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에서 일단 빠져있는 케일리 해밀턴은 자, 쓰지 않는 걸로 하고 자, 순차적으로 계산하면서 100번이나 곱하면 분명히 무슨 성이 생길 거다는 얘기를 하자는 얘기냐면 규칙성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자, 곱셈하면서 어떤 규칙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곱셈을 하게 되면 1 빼기 3 마이너스 1 빼기 2 마이너스 1 마3 더하기 6 3 마3 더하기 4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거기에 그럼 A 세제곱을 만들면 한 번 더 1 마3 마2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마2 플러스 3 1 그대로 다시 마2 플러스 2 0 자, 3 빼기 3 하면서 0 자, 3 빼기 2 하면서 1 뭐야? A 세제곱에서 자, A를 한 번 더 곱했더니 A 세제곱이 지금 이렇게 단위행렬이 되버렸네요. 그럼 A 세제곱이 단위행렬이니까 얘는 A의 99승까지는 단위행렬 2가 되겠다. 그쵸? 그러니 A의 100승은 여기에 한 번 더 A를 곱한 A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럼 모든 성분합은 A의 모든 성분합이랑 똑같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들 없이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연산들이 끝이 났습니다. 해서 바이블은 여러분들 483쪽까지 차곡차곡 차분하게 한번 풀어보시고 행렬의 곱셈에서 지금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쌤이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어요. 자, 내신은 일단 요 도구들로만 공부를 먼저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